안녕하세요. 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니어TV는 콘텐츠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도움되는 내용도 많아서 저도 늘 구독해서 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저는 KB 골든라이프 손경미 센터장입니다. KB 골든라이프는 은퇴 자산관리 전문 상담센터인데요. 센터에서는 주로 은퇴 전후 고객님들의 자산관리와 연금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은퇴 노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요즘 은퇴자들은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은퇴 노후 상담 시 꼭 물어보시는 베스트 질문들을 정리했고요. 또 다양한 상담 사례를 통해서 깜빡하고 놓치기 쉬운 꿀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요, 은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할까요? 은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역시 절세였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 혜택을 궁금해하셨고요. 또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하면 가장 절세가 되는지 관련에 대한 질문도 많으셨어요. 또 건강보험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도 알 수 있었는데요.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내가 반반씩 부담하면서 급여에서 납부하고 있어서 잘 체감하지 못하고 계시다가요. 퇴직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셨는데요. 이때부터는 이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는데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족의 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건강보험료 때문에 재취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보료에 대한 부담이 크셨고요. 또 절세에 대한 니즈가 높으신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해야 하는 노후 준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이게 그런데 현실에서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노후 준비에도 골든타임이 있으면 아마 40대 말부터 50대 초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연금의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저축해도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세금 혜택과 노후 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인 IRP입니다. 연금은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후생활 재원인데요. 실제로 연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일수록 이 은퇴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이 있을 때 세금 혜택과 노후 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개인형 IRP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형 IRP라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세금 혜택 때문에 가입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IRP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막상 어떤 상품이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개인형 IRP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IRP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통장입니다.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는요, 급여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 것처럼 개인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할 땐 이 IRP로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되었을 때는 이 IRP에 퇴직금만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 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 외에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이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형 IRP는 개인이 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받아서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이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자금을 개인이 추가 납입해서 준비하면 정부에서는 세금 혜택을 줄 테니 노후 자금을 마련해라 라는 취지가 반영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을 때 잘만 활용하면 세금 혜택과 노후 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는데요. 개인형 IR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IRP의 활용 방법은 크게 퇴직 전과 퇴직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퇴직 전 소득이 있을 때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상품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입금 한도는 연간 연금저축을 포함해서 1,800만 원까지인데요. 또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인 ISA의 만기자금은 이 IRP로 입금하실 수 있고요. 또 올해 7월 1일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소유하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가격이 낮은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 차액에 또 1억 원까지는 이 IRP 입금해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까지인데요. ISA의 만기자금을 이 IRP로 입금하셨을 때는 이 만기자금의 10%나 최고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총 1,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세금 혜택을 결정하는 이 세액공제율은 개인의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고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일 때는 16.5% 세율이 적용돼서 9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에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로 118만 8천 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의 세금 혜택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세금 혜택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IRP를 가입할 때 유의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부가 이렇게 세금 혜택을 주는 이유는 잘 불입했다가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노후 준비를 하라는 취지인데요. 이 취지와는 맞지 않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이 혜택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어요. 아까 세액공제율은 개인의 소득 크기에 따라 이렇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16.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되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초과돼서요. 13.2%로 118만 8천 원의 세금 혜택을 보신 분이요.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16.5%로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다시 환급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혜택 받던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다시 환급해야 될 수가 있어서 가입하실 때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형 IRP로 퇴직금을 수령해서 이 퇴직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퇴직 전에는 잘 불입해서 세액공제 받는 것이 중요했다면요, 이제는 잘 찾아 쓰는 것, 인출 전략이 중요한 시기인데요. 퇴직연금은 인출 금액이나 또 이게 수령 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퇴직금 5억을 수령하시는 분이 퇴직소득세가 10%인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분이 만약에 55세 이상이셔서 일시금으로 입출금 통장으로 수령하실 때는요. 통장으로 입금될 때 세금 5천만 원이 모두 납부되고요.
4억 5천만 원만 입금되는데요. 만약에 IRP로 수령하신다면 과세이연이라고 해서 세금 공제하기 전 5억이 고스란히 입금되고요. 이 금액을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실 경우에는 매년 5천만 원에 10%인 500만 원이 아니라 30% 할인된 350만 원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10년이면 총 3,500이잖아요. 그래서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보다 1,5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연금으로 수령하시면은요 10년까지는 30%, 10년 초과해서 수령하시는 분은 40%까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네, 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성인이 노후자금 관리를 위한 정보를 얻는 경로가 인터넷 사이트가 가장 많았고요. 다음은 지인이나 가족, 그리고 신문이나 방송 순서였는데요. 반면에 노후자금 관리에 관심이 많은 은퇴석의 경험자들은 여러 가지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노후 상담 시 꼭 물어보시는 질문 5가지를 정리했는데요. 먼저 퇴직금 수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퇴직금을 받으실 때 어떤 계좌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2002년 4월 법이 개정되면서요.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와는 무관하게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IRP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55세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세 이상이시면 무조건 개인형 IRP로 수령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 측면에서 무조건 연금 계좌로 수령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거예요. 일시금으로 찾아서 대출을 갚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시불로 인출해서 대출을 상환할 계획이 있으셔도 일단은 IRP로 수령하셔서요. 연금 개시 후 해지하시게 되면 올해 연금 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에서는 이 세금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인데요. 예를 들면 퇴직금 2억을 수령하셨고요. 최소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이라고 한다면 2억을 10년으로 나눌게요. 그래서 그 2천만 원에 대한 120%, 2,400만 원까지는 올해 연금 수령 한도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3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연금 계좌를 수령하셔서 올해 연금 수령 한도까지는 세금 혜택을 받으시고요. 해지하시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신 분이 운영하고 있는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IRP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물이전 제도를 활용하시면 가능하십니다. 현물이전은 이 퇴직연금 DC형 가입한 금융회사와 같은 금융회사에 IRP로 이전할 때 가능하시고요. 이 회사가 다른 경우에는 이전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물이전을 신청하시면 운영하던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요. 그대로 IRP로 옮기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현물이전이 가능한 금융상품은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거 외에 퇴직금 지급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요. 만기가 있는 예금의 중도해지 이율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기예금이 있는데요. 퇴직금 때문에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게 되면은 금리를 손해보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퇴직을 사유로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할 때는 일반 중도해지 이율이 아니라 특별 중도해지가 이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페널티 없이 금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이니까 퇴직하면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가입자의 나이가 중요한데요. 가입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개인형 IRP 가입 후 5년이 경과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 IRP로 퇴직금을 수령하신 경우에는 이 5년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IRP로 퇴직금을 수령했을 때는 나이만 55세 이상이시면 바로 연금 개시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으로 받다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은 없나요?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해서요. 연금으로 신청했는데 이게 좀 인생이 또 이렇게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혜택받던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지 그런 질문인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으로 받다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통의 절세형 상품들은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혜택 받던 것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데요. 퇴직연금은 중도 해지 전에 받았던 혜택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을 10년 연금으로 받으신 걸 신청하셔서요. 1, 2년 연금 수령을 하셨는데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그 전에 받았던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받으셨던 것은 그대로 유효하고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내가 원래 내야 됐던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이시라면 일단 IRP로 수령하셔서 거기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미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퇴직금을 급하게 사용할 때가 있었거나 아니면 또 연금으로 받으면 이렇게 혜택이 있는 것을 모르고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바람에 세금을 다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았는데요. 다시 IRP를 입금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퇴직금 중에 일부를 써버린 경우에는 그 모자란 금액을 또 채워서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일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퇴직금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다시 IRP로 입금해서 이미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퇴직금 중 일부를 써버리신 경우에는 이 세금 혜택 때문에 입금하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만 입금하셔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다음은 상담 사례로 알아보는 꿀팁인데요. 저희 센터에서도 퇴직금 절세 상담을 할 때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퇴직금 중간 정산 여부와 특례 적용 여부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은 경우에 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독특한 계산 방법 때문입니다. 근속기간은 보통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인데요. 중간정산을 받게 되면은 근속연수가 중간정산 받은 다음 날로부터 다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짧아져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중간정산 받은 것 때문에 이런 불이익이 있다니 좀 억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중간정산 특례 제도입니다. 중간정산 특례 제도는 과거에 받았던 퇴직금과 그때 적용했던 근속연수를 다시 합쳐서 재계산해달라고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요청하시는 것인데요.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DC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DB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과거에 받았던 그 퇴직금과 기간이 다시 합산돼서 계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님은 1990년 1월 1일에 입사하셨는데요. 퇴사일자는 2003년 2023년 2월 1일이시고요. 1999년 6월 30일에 중간정산을 받으셨어요. 그러시면 최종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 근속기간이 중간정산을 받은 다음 날인 1999년 7월 1일부터 다시 계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은 다시 처음에 입사일자부터 퇴직일까지로 근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신 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퇴직소득세를 최대한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례 고객님은 이번에 직장을 퇴직하셨는데요. 다행히 다른 직장으로 바로 재취업이 되셔서 이 퇴직금은 당분간은 사용할 계획이 없으셨는데요. 이분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퇴직소득세를 가장 적게 내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 고객님처럼 여유자금이라고 하시면 연금 수령 방법 중에서 자유인출 방식을 활용하시면은요,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할인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연금 수령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연금이라고 하면 뭐 10년, 20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받던가요? 아니면 매월 뭐 100만 원, 300만 원 금액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수령해야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연금 수령 방법 중에서 이 자유인출 방식은요, 이렇게 기간이나 금액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요,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퇴직소득세를 굉장히 많이 할인할 수가 있는데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만 55세가 되셨다고 하면은요, 지금 당장 연금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어도 일단 연금 개시를 하시고요. 매년 최저 금액인 10만 원씩만 인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10만 원에 대한 30% 할인된 금액이 세금으로 납부되고요. 이렇게 수령하신다면 11년 차부터는 남아있는 금액 그 전체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전체에 대해서 최대 40%까지 세금을 할인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퇴직소득세는 10년까지는 30%, 10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할인 혜택이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10년이란 기간에 거치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매년 최소 금액은 10만 원이라도 연금으로 수령하는 해만 이 10년이란 기간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냥 두지 마시고요. 55세 이상이시라면 일단 연금 개시를 하셔서 매년 최소 금액을 인출해 놓으시면 11년 차부터는 남아있는 퇴직소득세 전체 금액에 대해서 최대 40%까지 세금을 할인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도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퇴직금 절세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례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종합가세 되는 게 아닌가요?입니다. 사례 고객님은 이미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계셨는데요. 퇴직금까지 또 연금으로 받으면 이 사적연금 1,200만 원에 초과돼서
고율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게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사적연금 1,200만 원에 포함되는 재원은요, 퇴직금, 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제가 개인적으로 불입해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영 수익만 이 1,200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인출 순서는 개인적으로 불입해서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이 제일 먼저 인출되는데요. 이 금액이 인출될 때는 과세 제외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퇴직금, 원금이 연금으로 인출되는데요. 이 퇴직금이 연금으로 나올 때는 그냥 퇴직소득세에 10년까지는 30%, 10년 초과하면 40% 할인 받으시고 분리과세돼서 종결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까지 다 인출되고요. 그 다음에 인출되는 재원이 바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영 수익인데요. 이 두 가지가 인출될 때 알고 계시는 사적연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다시 상담 받으셔서 연금 수령 금액이나 또 기간을 좀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 사적연금이 1,200만 원 초과될 경우에는 16.5%의 분리과세나 아니면 종합과세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은퇴자도 개인형 IRP에 가입할 수 있나요?입니다. 사례 고객님은요, 이미 은퇴하셔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계셨는데요. 다른 금융회사에서 정기예금으로 운영하는 그 자금을 IRP로 가입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IRP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하시면요, 그 이자에 대해서는, 운영 수익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고요. 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이신데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70세가 안 되셨으면 5.5%, 70세 이상이시면 4.4%, 또 80세 이상이시면 3.3%의 저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IRP로 운영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입 자격이었습니다. 이 IRP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퇴직용 IRP는 가입 자격에 제한이 없는데요. 적립을 위한, 운영을 위한 적립형 IRP는 이 가입 자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하셨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인데요. 자영업자도 5월달 종합소득 할 때 세액공제 상품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지역연금 가입자입니다. 과거에는 IRP 가입 대상이 아니셨는데요. 세법에 개정돼서 직영연금 가입자도 IRP를 가입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퇴직연금 가입자인데요. 퇴직연금 제도에는 회사가 운영하는 DB나 또 가입자 스스로 운영하는 DC, 그리고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일 때 도입하는 기업형 IRP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퇴직연금 가입자들도 별도의 서류 없이 개인형 IRP를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인데요. 사례 고객님처럼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이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없지만요. 퇴직금을 이 IRP로 수령해서 연금을 받고 계신다면요. 이 자격으로 개인형 IRP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때 많이 하는 질문이, 그러면 과거에 IRP로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자격으로 지금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기준은 현재 퇴직금을 받은, 그러니까 IRP로 과세연된 그 계좌가 있어야 이 자격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형 IRP 주택 차익용 가입자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달 7월 1일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시고요. 그리고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가격이 좀 더 낮은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그 차액의 최고 1억 원까지는 이 IRP로 불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IRP로 추가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한도는 없지만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 주택 매매 차익을 IRP로 입금해서 운용하시게 되면은요. 첫 번째,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는 금융소득에 포함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금소득이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한 소득은 첫 번째 금융소득에 포함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지역가입자가 되시면 제일 고민이 아까 건강보험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다닐 때와는 다르게 소득뿐만이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만 건보료 소득으로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 IRP에서는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이 IRP의 소득은 건강보험료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금을 운영하시다가요. 실제로 연금 수령하실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IRP에서 예금 만기가 되면은요. 일단 세금을 하나도 공제하지 않고 그 금액이 그대로 또 재해지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복리로 운영하시는 효과도 있는데요. 실제로 내가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까지는 이 IRP 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상품은 세금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되는 과세이연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는요. 나이에 따라서 70세가 안 됐으면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또 80세가 넘으셨으면 3.3%의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정기예금을 단품으로 그냥 가입하시면 이 정기예금 이자에 대해서 15.4% 금융소득을 납부하시게 되고요. 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 공제하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약 8%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대해서 7.09%에다가 또 장기요양보험료 12.81%가 있기 때문에 약 그 8%의 건강보험료가 또 부과가 되는데요. 이 IRP에서 운영하시다가 연금으로 수령하실 경우에는 15.4%가 아니라 굉장히 낮은 저율과세로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부과되는 그런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하시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장을 퇴직하시게 되면은 이 건보료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크신 것 같아요. 또 과거에는 소득이 3,4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가능했는데요. 그게 2천만 원으로 변경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자격에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이 돼서 고민이 많으신데요. 그럴 때 이런 분리과세나 IRP 같은 절세형 상품을 활용하시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노후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내실 때 이런 소득은 그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꼭 절세형 상품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 그 상담하신 고객님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고객님이요. 이분도 30년 이제 근무하신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셔서 저희 센터에 방문하셨는데요. 처음에 뵙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A4 용지 한가득 질문지를 적어가지고 오셨는데요. 30년 근무하신 회사를 퇴직하시니 얼마나 궁금하신 점이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이 가족이나 뭐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딱 맞는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으셨대요. 이 질문지를 보니까 정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첫 번째, 퇴직금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아까 이 고객님처럼 사적연금 1,200만 원이 초과돼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 뭐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사전 증여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 금액을 오히려 해지해서 배우자한테 증여하게 되면은 세금이 좀 절약이 되는 게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A4 용지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렸더니 처음에 그 오셨을 때와는 다르게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시면서 굉장히 고맙다고 하셔서 저도 보람을 느꼈던 사례입니다. 사례 고객님처럼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요. 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이 사적연금 1,200에 포함이 돼서 다른 종합소득에 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해서 받은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던 연금으로 받던 이게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세부담이 된다면 너무 일시에 받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과세가 되는데요. 그래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이 퇴직금 원금이요, 다 연금으로 나올 때까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세금 문제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금액이 다 인출된 다음에 이제 남은 금액이 운영 수익과 개인이 불입해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인데요. 이 두 가지가 연금으로 나올 때는 작년까지는 이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은 무조건 종합과세로 이게 과세가 돼서요, 6%에서 45%까지 고율의 세금이 부과됐는데요. 여기 이제 올해부터는 16.5%에, 물론 고율이지만요, 16.5%의 기타 소득세로 종결할 건지 아니면 종합과세로 갈 건지 내가 유리한 쪽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건보리에 대한 고민도요. 일단은 이 사적연금은 지금 건강보험료에 부과되는 소득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만 포함되기 때문에요. 지금 가지고 계신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또 수익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개인형 IRP를 활용해서요, 세금 혜택을 받는 방법과 또 노후 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노후 준비는 지금 당장 하기는 힘들지만 노후는 누구에게나 오는 거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누구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실제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